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6월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장애인 부모가 짊어진 돌봄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9달이 지나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종합 돌봄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50대 여성과 발달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 큰 아들을 돌보는 말 못할 고통 속에서도 엄마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성인이 된 아들을 돌봐줄 보호센터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약물에 대한 어려움, 행동들, 가정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늘 소화하셨으면 그에 대한 부분이 성인이 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체계적 돌봄 체계가 갖춰진 아동이나 학생 때와 달리 맡아줄 시설이 마땅치 않아 훨씬 더 힘듭니다.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낮 시간대 돌봄 인력을 1:2 수준으로 제공하고 별도 주택을 마련해 야간에도 전문 인력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맡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부모가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졌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24시간 동안을 돌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 장애인인 20대 아들을 집에서 돌봐야 했던 보호자는 안심하고 아들을 맡길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좀 행동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호전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다행스러운 마음이라 좀 상당히 가슴에 벅차오는 감정이 있다. 지난해 모자의 비극 이후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해왔던 장애인 부모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으로 오랫동안 살려달라고 더 이상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목 놓아 또 목 놓아 호소하며 외쳐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100명 수준인 돌봄센터 서비스를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도 부산도 아닌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얻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지역 현안에 딴지나 걸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년 만에 다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 행렬에는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지원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은 호남 민심을 얻는 일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이면 선거가 시작이 되고 8월 7일 날 선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5.18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내가 특별하게 굳이 얘기할 사항은 없어요. 김 위원장은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회동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환대보다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은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을 거라면 5월 영령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그냥 오지 마십시오. 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호남 민심이 그렇게 없고 싶습니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아시아문화원 고용승계가 고용특혜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전남 현안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대학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거쳐 상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국회의원 14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시행령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오는 5월 캠퍼스 착공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개교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특례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하는 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승인된 최초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하되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재조정이 시작된 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의 조정협의회가 첫 회의에서 확인한 방침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중앙공원 일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세대수를 늘리고 비공원 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광주시는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4차례 수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4차 변경안에는 80평대 아파트 안이 등장했고 사업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8.17%까지 상승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최초 사업계획안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비공원 면적은 지금보다 0.32%가 적고 세대수도 600여 세대 적어지는 한편 용적률도 200%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1,938만 원의 분양가도 이보다 낮춰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46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내려왔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번 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시는 분양가를 더 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으로. 한편 회의장에는 사업자 측 특수목적법인의 한 주주인 한양 측 관계자들이 회의 참여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 협의회에서 우리 회사가 지난 2월 9일 날 제출했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협의회는 당초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양 측 주장을 의제에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내부 갈등 중인 사업자 측 특수목적법인의 조율을 거친 다음 협의회에 참석시켜 한양 측 주장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매년 기온이 오르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거리가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데요. 자치단체들은 봄꽃 축제를 취소하며 혹시나 모를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솔 캐스터가 보도합니다. 따뜻하게 불어드는 봄바람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로마다 빼곡히 줄지은 벚나무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황홀한 벚꽃 터널이 등장했습니다. 상충객들은 환한 미소를 마스크 속에 감춘 채 추억을 남깁니다. 근데 금년에는 벚꽃이 또 빨리 피어버렸어요. 날씨가 따져갖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이렇게 나와서 나가보자 그러고 나왔어요. 네. 얼마나 좋았어. 꽃이 꽃같이 좋은 것은 없잖아요. 진짜. 꽃은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죠. 예. 그래서 저 카메라에는 꽃 사진이 수백 가지 다 찍혀 있어요. 벚꽃도 이렇게 만개한 걸 보니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싶은데요. 과거에 비해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봄꽃 개화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40년 경향을 살펴보면 개화 시기에 주로 영향을 주는 2, 3월 평균 기온은 0.8도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화는 10일에서 14일, 개나리와 벚나무는 3일에서 7일, 진달래는 2일에서 4일가량 개화일이 빨라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점별 봄꽃 개화 시기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기준 여수 개화를 시작으로 일주일 전후에 광주와 목포에 개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올해 광주의 봄꽃 개화 절정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충객들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도 큽니다. 지역 곳곳의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비대면 축제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구례구는 산수유꽃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구례 섬진강변 벚꽃 축제 역시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성 벚꽃 축제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고려 중이며 영암의 왕인박사 축제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여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20대 모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동전 노래방 등을 통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전남 90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동구 동전 노래방 방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100여 명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 관련 2명과 멕시코에서 입국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구직자 600여 명으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목사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3월 최용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경선 당시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5분쯤 여수시 삼산면 소산부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동티모르 국적 20대 외국인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선과 민간 어선 등 선박 10여 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선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섬진흥원 유치의 꿈을 목포시에 양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군수는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과정이 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공론회장이 되길 바란다며 목포시 유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우량 군수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한다며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신안군, 진도군과 완도군과 협력해 반드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광주 복지를 표방하며 민간과 행정, 의회가 함께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출산 보육 등 8개 분과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중점 발굴하기로 했고 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위원을 기존의 24명에서 94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